98페이지 64번 문제. 위에 있는 거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곱해서 21 더해서 마이너스 10 되는 숫자 2개. 3과 7,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 그래서 인수분해 보면 3보다 커나 같고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것도 문자 나온다 당하지 마시고 인수분해 됩니다. 여기 a, 여기 e.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네.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꼴이죠. 일단 인수분해는 이렇게 돼 있어요. x-a. 근데 위에는 너무 명확하게 위치가 잡혀 있죠. 3과 7 사이. 근데 여기가 좀 명확하진 않아요. 2는 위치가 여기 잡혀 있는데 A의 위치를 모르겠어요. 근데 A가 이렇게 가게 되면 공통부분이 안 나오죠. 만족시키는 정수가 4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A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겹치는 범위가 이렇게 될 텐데 이 범위 안에 4개의 정수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겹치는 범위에 4개 정수값, 일단 3 마이너스, 이거 3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4 들어갈 거예요. 5 들어가겠죠. 6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수가 3, 4, 5, 6, 6개 되니까. 그럼 A는 7을 포함하지 않고 6과 7 사이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A의 범위가 6보다 크지만 7보다 작겠죠? 둘 중에 하나가 등호 분다 그랬지? 7쪽 가게 되면 여기에 지금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7로 붙어버리면 7도 가져가서 정수가 5개가 돼요. 7은 안 되고 6쪽에 붙는 건 괜찮죠. 6까지 포함시키면 총 4개니까. 이렇게. 실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거 빠트린 문제, 62번 문제. 다음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범위가 2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아요. 근데 위는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데 양변 4로 나누어서 절대값 x-1의 값이 4분의 a보다 작아야 되고 a는 양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은 거니까 사이값. 그러면 x-1이 4분의 a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분의 a보다는 크고 플러스 4분의 a보다 작다가 되고 양변에 1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1보다는 x가 크고 4분의 a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해를 안 가져야 돼요. 여기 2 있고 여기 5가 있어요. 이게 위에 있는 범위. 근데 아래에 있는 범위도 이게 디귿자 모양이도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인데 해를 안 가지려면 그림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안 만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쪽은 말이 안 되죠. A가 양수잖아요. A가 양수. 되겠네요. 둘 다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둘 다 이쪽으로 갖다 칩시다.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1. 여기 4분의 A 플러스 1. 이쪽에 되는 경우 하나. 그 다음 이쪽으로. 이렇게 디귿자.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1. 4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첫 번째 범위라면 이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른쪽이 중요하죠. 4분의 a 플러스 1이 2보다는 작아야 돼요. 같아도 됩니다. 같아져도 어차피 둘 다 똑같은 값을 둘 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공통범위는 없는 거죠. 해를 안 갖게 만드는 거니까. 그럼 양쪽에 1을 넘기면 4분의 a 1.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4. 얘는 0보다는 커야죠. 양수라고 그랬잖아. a가. 그럼 1번의 답은 이게 답이 되고 2번의 답은 이제 이쪽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a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식은 써야 되니까 얘가 5보다는 큰 쪽에 있고 같아도 되겠죠. 양쪽에 1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a 빼면 4.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같은데 A가 양수인데 이럴 리 없잖아요. 정답은 이게 양수 A의 범위가 된다 라는 표현이었죠.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한 개일 때 K값을 구하시오. 위는 이게 좀 좀 크기를 줄입시다. 좀 복잡할 것 같은 게 위쪽은 절대값이 있고 아래쪽은 K의 값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위에 걸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땐 위에 있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5X로 나오죠. X를 묶어보면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여기 K, 여기 E. 근데 E에는 플러스 K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X 플러스 E,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밑에 있는 거는 바뀔 게 없는데 위에 있는 게 이게 마이너스를 끌고 나오겠죠. 그럼 플러스 5X가 되니까 X로 묶으면 X 플러스 5 밑에 건 똑같고요. 이렇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범위를 그려주죠.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요. 얘도 어떤 디귿자 모양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K가 2보다 클 때랑 K가 2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럼 2는 여기 있을 텐데, 여기쯤에 2가 있죠. 2보다 크면서, 정수 하나를 가져야 되죠. 여기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정수 하나. 그럼 여기 2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3을 포함해야 되죠. 근데 4는 포함하면 안 되니까 너무 좁다. 옆으로 좀 움직일게요. 여기 5가 있고 여기 4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 0보다 크고 5보다 작고 얘는 넘어가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여기에 K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겹치는 범위에 정수 3이 이게 정수가 한 개가 존재하겠죠. 그럼 K의 범위는 3보다는 크지만 4보다 작아야 되지만 3이 되면 안 되죠. 3이 되게 되면 3도 빠지니까 정수는 포함이 안 되고 4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위에서 조건이 뭐냐면 K가 2보다 크다는 거였죠. 얘랑 공통범위를 찾는데 공통범위 여기네요. 이렇게. 근데 이런 그림도 있겠지만 이 그림 K가 2보다 작을 때 K가 2보다 작을 때 여기 0 여기 5 2가 여기 K가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K가 이제 2가 오른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인데 미안합니다. 마이너스인데 왜 2에다 찍어놨죠? 죄송해요. 다 지워야 되네. 이게 마이너스였어요. 왜 저걸 플러스로 갔죠? 네.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2보다 K인데 K가 2보다 큰 게 아니고 마이너스 2보다 큰 거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얘를 포함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데 겹치는 범위가 일단 마이너스보다 큰 애 K값을 갈 때는 이쪽으로 내려오면 해가 없죠. 해가 어쨌든 한 개는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이 있어야 되고 여기 2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K인 거죠. 네. 겹치는 범위에 정수 1이 하나 포함되니까. 그럼 K의 위치가 1보다는 크지만 2보다 작은데 (1은) 안 되고 (2는) 붙어 되겠죠? 이렇게 되면 K의 범위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얘랑
여기에 겹치는 범위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근데 어차피 얘가 겹치기 때문에 얘가 일단 첫 번째 정답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0하고 5가 있고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데 K가 마이너스보다 더 작다는 뜻은 K가 1.2쯤에 이렇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겹치는 범위가 없죠. 그래서 이 조건은 안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 안에서는 이게 정답이 된다. 이런 거였고.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5랑 0을 근으로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5, 0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2랑 K를 근으로 갖죠. 이거 똑같아요.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2보다 K가 커야 돼요. 근데 정수가 하나 나와야 돼. 여기인데 여기는 마이너스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정수 하나 나오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1 있고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겠죠. K 값이. 그럼 겹치는 범위가 여기가 되면 그때 정수값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값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K는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0보다는 작아야 되며 0이 되는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붙으면 마이너스는 가지고 있고 0은 안 갖게 되니까. 그리고 얘랑 여기에 공통범위 K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가 겹치죠. 밑에 있는 그림은 여기 마이너스 5 여기 0 K가 마이너스가 여기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왼쪽으로 가는데 정수 하나를 포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있고 여기 마이너스 4가 있다면 K가 1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여기로 K가. 그럼 여기가 겹쳐요. 정수는 마이너스 3 하나. 그럼 K의 위치는 마이너스 4보다는 오른쪽, 마이너스 3보다는 왼쪽. 근데 마이너스 3이 붙으면 마이너스 3이 빠지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 4이 붙어야 되죠. 근데 얘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까를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거니까 여기가 공통범위예요. 그럼 이 종류에서 이제 답이 나온 거죠. 답은 좀 쓸 자리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얘 또는 얘 또는 얘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안에서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 안에 있는 K의 정수는 2 하나밖에 없죠.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 K의 숫자는 0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 K에는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정수 개수는 총 3개. 3번이 정답이다. 세변 길이가 x-1, x 플러스 x 플러스 3인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둔각삼각형이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풀어야 되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냥 삼각형에는 둔각이라는 세밀한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둔각삼각형이 되는 조건까지. 글씨가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럼 삼각형 되는 조건은 언제 배웠냐면 중1 때 배웠어요. 세 변이 주어진다고 해서 다 삼각형이 되는 건 아니다. 되려면 가장 긴 변이 셋 중에 가장 긴 변을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찾을 수 없으면 삼각형 한 변 길이는 두 변의 삼각형의 한 변 길이는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되고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거는 그 한 변의 길이가 누가 제일 긴지 짧은지를 모를 때 쓰는 방식이고 만약 세 변 중에 누가 제일 긴지 안다면 굳이 이걸 다 쓸 필요는 없고 이것만 쓰면 되죠. 이 셋 중에 얘가 당연히 가장 긴 변이잖아요. 똑같은 x에 3을 더한 게 가장 긴 변일 테니까 가장 긴 변을 알고 있으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고 넘어가면 x는 3보다 크다가 돼요. 3보다 크기 위한 조건이 삼각형 되는 조건이고 동시에 둔각이 돼야 되죠. 둔각은 중3 때 배웠죠.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직각. 둔각이 되려면 이쪽에 긴 변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지워지고 뒤에 플러스 2가 남죠. 이렇게 넘겨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넘어가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1 0보다 작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7보다 작다. 근데 얘랑 얘랑 이제 겹치는 법을 찾아야 되죠. 둔각이 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삼각형 되는 조건. 둘 다 섞어야 되니까 섞으면 3보다 크고 x는 7보다 작다. 이 안에 드는 자연수 개수는 4, 5, 6, 3개이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허근을 가져야 돼요. 허근 갖는 조건이 뭐죠? 판별식 0보다 작다죠.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짝수네요? 네, 0보다 작거나 같다. 뭔 소리야? 짝수인데 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4분의 D죠. 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3A제곱 마이너스 27 네, 2차 부등식 풀 수 있죠? 네, 이거 풀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74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이러면 느낌 또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요. 근데 항상 실근을 갖는다? 실근 갖는다?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근데 k에 대한 항등식인가 부등식이 쓰이는데? 그럼 k에 대한 절대부등식 이런 느낌. 이게 등식이면 이게 만약 등식이면 항등식으로 풀면 되는데 이게 부등식, 식에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늘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구조로 이제 문제를 정리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순서는 이걸 먼저 풀어야 된다고 하죠. 이거 K로 묻는 순간 여기 X에 대한 2차식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실근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어서 얘부터 적용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판별식 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AC 플러스 3K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4 0보다 커 나왔다. 4K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K 네, 이렇게 됐고 0보다 크게 나타요. 자, 남은 건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여기서부터 절대부등식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이거를 보면 좌변을 가로축이 K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2차식이니까요. 포물선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항상 성립해야 돼요. 뭐가? Y축 위에 항상 포물선, 여기는 X축 위에 항상 포물선이 그려져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X축이 내려가 있는 형태. K축이죠, 여기는. K축이 내려가 있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거는 4 때문에 알 것 같고 K축과 안 만나야 되니까 다시 여기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이건 짝수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써야 되죠. A-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0보다 작다. 그럼 A-4의 제곱이 0보다 실근이니까 등호가 붙었죠? 등호 붙었는데 등호 처리 안 했네요. 위에 써도 되지만 같아도 되죠. 그럼 이렇게 돼도 된다 뜻이에요. 네, 위에 있다 혹은 같다.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붙어야 되죠? 이렇게.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지만 제곱해서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이 값은 4이다. 실수 A 값은 4가 정답.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여기는 처음 배우는 교과인데 두 근이 모두 음수래요.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본다면 두 근 모두 음수가 되는 조건이 뭘까요?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이걸 만족하려면 일단 더해서 음수 아닐까? 곱하면 양수 아닐까? 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는구나. 하나가 빠졌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니야. 두 수가 모두 음수가 되는 조건은,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는 조건은 더하면 음수, 곱하면 양수로 맞아. 근데 뭐 하나 빠졌어요. 판별식에 빠졌어요.
두 근이 서로 같다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두 근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말했지만 두 근이 같다 다르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 0이 되는 꼴까지 두 근이 중근이 되는 꼴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해가 밑에 있는 두 개는 이해가 돼.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는 조건이라면 합해서 음수, 곱해서 음수는 필요한 작업인지 알겠는데 판별식은 왜 굳이 필요하지? 왜 굳이 판별식이 필요한 걸까? 알파를 1 플러스 i라고 둬요. 베타를 1 마이너스 i라고 둬요. 두 근을 더하면 2죠? 두 근을 곱하면 2예요. 합쳐도 2, 곱해도 2라고 해서 두 근이 모두 다 실수인가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 때문에 합치고 곱해서 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이건 음수 붙이면 돼요. 두 근은 모두 음수니까 이렇게. 두 근을 더해서 음수, 두 근을 곱하면 양수 라고 해서 두 근이 모두 다 음수라는 얘기는 실수라는 얘기잖아.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조건을 두 근이 모두 실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얘는 음수도 아니야. 그리고 i가 붙으면 양음의 구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판별식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써야 되죠. 판별식 반의 제곱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나 같다. 그럼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m 플러스 m 플러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그럼 그는 인수분해가 m 씁시다.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2 0보다 크나 같다. 큰큰 작작 m이 2보다 더 크나 같다. 또는 m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가 판별식에서 나온 범위고, 그 다음 두 근의 합, 근과 계수관계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걔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넘기면 m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두 근의 곱, a분의 c, m 플러스 7. 걔가 양수이다. m의 값은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된다. 얘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숫자가 마이너스 7,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7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도 커야 된다. 이 범위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색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흰색, 빨간색, 하늘색이 다 겹친 부분이 어디예요? 다 겹쳐야 돼요. 여기가 다 겹치네요. 나머지는 하나씩, 두 개씩 빠져있기 때문에 따라서 m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문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원의 이름이 7근의 부호라는 거거든요. 칠근의 부호. 두 실근이 모두 양이냐, 모두 음이냐, 아니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밑에 한 문제 있나요? 잠깐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작을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죠. 위에서는 같은 부호였죠. 그렇죠? 둘 다 음수, 혹은 둘 다 양수. 둘 다 양수일 때는 이거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약간 둘 다 음수라 이 방향이 반대였는데, 혹시 또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이거 등호로 빼야 됩니다. 근데 서로 다르단 말이 없으면 일단 등호로 붙여줘야 돼요.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처럼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 판별식은 너무 당연해서 안 씁니다. 그리고 두 근의 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못 씁니다. 뭐만 쓸 수 있냐면 두 근의 곱이 음수다는 것, 이것만 쓸 수 있어요. 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 건 알겠어. 그러면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인데 양음을 더해서 이게 양인지 음인지 0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못 쓰는 조건이라 알 수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건 알겠는데 이건 왜 당연하지? 당연하다는 얘기는 안 쓰겠다는 뜻이거든. 당연한데 왜 써? 당연히 성립하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실근이라는 얘기지. 이건 왜 당연히 실근이지? 판별식 어떻게 생겼어요? 비제곱 마이너스 4이시잖아요? 그치? 근데 두 근의 부가 달라.
두 근의 부가 다르면 두 근의 곱이 뭐가 되죠? 음수가 되지. 근데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승관계에 따라 A분의 C로 표현되죠. 그게 음수예요.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는 AC도 음수라는 얘기죠. 여기 음수 들어간다는 얘기. 음수에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고 B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판별식이 늘 0보다 커나 같아져요. 무조건 실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안 해도 돼. 그래서 어떨 때? 두 근의 부가 서로 다르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자, 이렇게 되면 판별식 생략, 합도 생략, 곱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판별식은 너무 당연해서 생략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합을 안 쓰려니까 너무 아까워. 그렇게 세밀한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귀찮아지라고. 음의 절대값에, 그러니까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알파가 만약 양수고 베타가 음수였다 칩시다. 두 근의 부가 다르니까. 근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작아요. 그럼 결국은 양근의 절대값이 크다는 뜻이니까 두 근을 더하면 양이라는 얘기지. 이거 써먹고 싶은 거예요. 저거 안 써먹고, 이게 구조상 못 써먹는 조건이었는데 세밀하게 두 근의 양음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줬더니 아, 저걸 써먹을 수 있네요. 이제 우리는 둘을 써먹는 거예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분의 b,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5. 0보다 크다. 그 다음, 두 근의 곱, a분의 c,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이거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음근의 절대값과 양근의 절대값이 같다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기는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라 써야 되죠? 0이라고 써야 되겠지. 반대 보는데 절대값 같으니까 더하면 0 되겠지. 그렇게. 반대로 혹시 음근의 크기가 양근보다 크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 반대 방향 바꾸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저 합은 적절히 조합하되 만약에 세밀한 조건이 없으면 결론은 어쨌든 얘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시간이 참.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잔소리를 너무 길게 했어. 아, 잔소리가 너무 길었어.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진짜 하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자, 이거는 근해 분리라고 되어 있는 2차 방식의 근해 분리라는 표현인데 근해 분리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근해 분리만 다 안 쓰는데 실근의 위치라는 말을 더 자주 써요. 요즘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는 표현. 실근의 위치? 아까는 실근의 부호를 따져줬죠. 두 개의 실근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양입니다. 두 근이 모두 음입니다. 두 근의 부호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근의 부호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번에는 두 근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해요. 두 근이 어떤 특정 상수보다 작습니다. 큽니다. 두 근이 어떤 특정 상수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를 파악해서 그 위치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문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걸 외워야 돼, 그러면? 이 복잡한 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이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 그림 있죠? 결과만 봅시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근데 두 근이 아까 말했잖아. 두 근이 같다,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두 개 근을 떠올리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근, 중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 그럼 두 근은 포물선이 이 X축과 만나는 위치고 그 만나는 위치 X값에 보통 알파, 베타를 두죠. 이게 두 근인데 두 근이 모두 어떤 특정 상수인 P보다 큰 쪽에 배치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잡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잡히려면 어떤 세밀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라는 건데 첫 번째가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은 선생님 왜 필요한 겁니까? 두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이 안 되잖아. 근데 어떤 특정 상수보다 크려면 실근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크다 작다는 실근에서 나온 거니까. 강제로 이 포물선을 X축 위로 떠서 근이 없도록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판별식 통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야, 너 근 만들어줘야 돼. 내려와. 판별식 통해서 강제로 근을 발생시키게 만듭니다. 실근은. 근데 두 번째, 근데 이게 끌어내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끌어내렸다 쳐.
알파, 베타야. 근데 P가 여기 있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되니까 위치를 이제는 좀 세밀한 위치를 잡아야 돼요. 위치를 보니까 이 P가 이렇게 놓이려면 축의 위치 있죠. 2차 함수의 이 축의 위치가 P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 근이 이렇게 P보다 오른쪽에 놓이겠죠. 근데 이래도 문제야. 이렇게 해도 완벽하게 이 그림이라 말할 수 없어요. 왜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1번 판별식을 통해서 근을 발생시켰어요. 축의 위치예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는 축의 위치. 축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분의 b를 쓰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근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축의 위치가 나와요. 얘를 쓰든 얘를 쓰든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됩니다. 썼는데 얘네 둘만 쓰면 꼭 이 그림이 완성되냐? 아니에요.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실근 나왔죠? 축의 위치가 P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하지만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는 조건을 이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 그림이 아닌 이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둘의 차이를 보면 돼요. P라는 이 X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함수값을. 그럼 이 함수값의 위치는 FP가 되죠. 그렇지? P가 여기 놓이게 되면 FP는 음수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닌 이 그림이잖아. FP가 뭐가 나오도록? 양수가 나오도록 놓으면 이 그림이 아닌 저 그림이 그려져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타날 거예요. 세 번째, 뭐까지 잡아야 되냐면 함수값까지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는 FP가 양수. 여기까지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실근의 위치 혹은 지금 책에 나온 것처럼 근의 분리, 근이 어느 쪽에 놓여있고 어떤 특정 상수의 위치 관계를 맺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요 세 개를 꼭 써야 돼요. 판별식의 판, 축의 반대식의 축, 함수값의 함, 줄여서 판, 축, 함 이렇게 세 개는 무조건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그림이 완성이 되니까.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을 이해하면 두 번째 그림은 그냥 묻어갈 수 있어요. 이번엔 두 그림 모두 P보다 작아야 돼. 방향만 이렇게 잡아주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 P가 여기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 똑같겠죠? 판별식 성립해야 되고 함수값이 P를 집어넣는 함수값이 양의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만 달라요. 축의 위치가 P보다 더 작다. P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여기만 다르고 1, 2번은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3번이라는 얘기죠. 3번.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죠. 두 근 사이에 어떤 특정 상수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P라는 상수가. 그럼 이때는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축의 위치, 세 번째 함수값. 아까 우리가 근의 부호를 판단할 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그 판별식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합도 세밀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두 근의 합이 양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뭐만 쓰냐면 두 근의 곱이 음수입니다. 이 개념만 쓰는데 이거 실근의 위치를 판단할 때 두 근 사이에 어떤 상수가 끼었어. 두 근 사이에 어떤 상수가 들어가 있는 걸 알았어. 그러면 판별식은 당연해서 안 씁니다. 마찬가지로 축의 위치는 몰라서 못 씁니다. 축은 왜 그러냐면 축이 여기 있을 텐데 두 근 사이에 P가 꼈다고만 했지 P가 여긴지 아니면 축 위에 P가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이 말만 가지고는. 그래서 세밀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못 쓰는 거예요. 축의 위치를 가지고 P의 위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판별식은 왜 안 쓰죠? 그러면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근을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근을 발생시키려고 강제로 끌어내리는 거잖아. 근데 문제 조건이 두 근 사이에 어떤 상수가 껴야 돼. 그럼 당연히 이 위치상 보면 알파는 P보다 작고 베타는 P보다 커야 되잖아. 크다 작다는 실근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너무 당연히 실근이라는 얘기잖아. 당연히 실근이 성립하는데 굳이 판별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두 근 사이에 어떤 상수가 낀다. 그러면 뭐만 조사하면 돼요? 함수값만 조사하면 돼요. 그럼 함수값은 이 그림상 P를 집어넣으면 축의 위치에 따라서 P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P가 여기 있어도 함수값은 음수고 P가 여기 있어도 함수값은 음수고 P가 여기 있어도 함수값은 음수예요. 공통적인 부분은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이것만 쓰시면 실근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갑니다. 79번.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1번 아까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다.
알파, 베타 모두 1보다 작다. 1이 여기 있다. 그럼 첫 번째 판별식 쓰자. 짝수의 판별. 그러니까 두근이 모두인데 두근이 지금 같다 다른 말이 없잖아. 그럼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두근 그러면 등호를 빼면 돼요. 그렇죠? 판별식 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6 플러스 k 반대로 쓰면 플러스 k 마이너스 6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축의 위치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2k 걔를 반 나누면 축의 위치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k는 1보다 작다. 세 번째 함수값 1을 집어넣어서 나는 함수값 이거를 f로 보는 거죠. 저기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6 마이너스 k 걔가 양수가 된다. 셋 다를 모두 만족한다. 위에 보면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범위고 두 번째 1보다는 작아야 된다. 1 이렇게 세 번째 요거 풀면 3k는 7보다 작은 거니까 k는 3분의 7보다 작다. 3분의 7이면 얼마예요? 대충 뭐 2점 얼마죠? 여기쯤 3분의 7보다 작다. 셋 다 겹치는 범위 여기다. 그래서 k의 범위는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k값의 범위가 됩니다.